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배당이 발생됐습니다만 중고 배당, 큰 배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금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강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선수들은 몇 없는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스컵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초반부터 중반부 경주까지는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이 뭉친다면야 노태경이 경주에 의한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노태경이 가게 된다면 비팝 선수들인 임경수라든지 강병석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한 바퀴 때렸었던 장중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노태경하고 장중이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노태경이 고전하면서 장중이 전일에서 문승기와도 충분히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박종현이 전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주도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힘이 좋은 박종현이기 때문에 주도권 잡다가 나간다면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인 공태욱이라든지 4번 김인남이 박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학철도 얼마 전 선행승부를 머리쳤어요. 금일도 김학철이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버텨내면서 비팝 선수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학철과 김종혁의 전략적인 연합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8경주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3대4 싸움인 것 같습니다. 쉽지만 않은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한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병길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병길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박인찬보다는 조영서를 뒤에다 붙이면서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데 박인찬 전일 한 바퀴 때렸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병길이 오히려 박인찬과 연합 전략적인 타협이죠. 협공 가능할 것 같고, 박인찬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입니다. 최원재, 문현진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최병길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병길 중심으로 박인찬 중심으로 파업과 비파업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 배정받은 고병수가 금일만큼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나름 저치기 타이밍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고병수,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병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5번 이주연이라든지 수도권 후배 손영우와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주연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병수가 이주연을 활용해 나가도 되고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고병수와 이주연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주원을 중심으로 전라권 선수들이죠. 윤창호하고 임대승이 호흡 맞춰 나간다면 이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영섭이 과연 비파업 선수들 송정훈, 이인섭, 이진원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이죠. 4번, 5번, 7번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고 김영섭이 이인우를 활용해 나간다면 어차피 후미권에서는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인우의 선언감만 좋다면 김영섭은 이인우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전일 이진원 몸싸움을 이겨냈어요. 김영섭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김성현, 임진섭, 김지광을 견제 나간다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 것 같은데, 김동훈하고 노영균이 연합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양기현의 이영민의 선정 권해드려서 17배 권해드렸었는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양기현하고 이영민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영균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훈이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비팝이 만약에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노영균의 버티기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현준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어요. 전일도 윤현준이 확실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지는 않고 후미권에서 병주 태우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후미권 선수들 싸우는 거 지켜봤었던 윤현준. 금일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명경민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윤현준은 적극적으로 명경민 활약에 나가면서 짧은 추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과거 고향팀 선배입니다. 최순영과 협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임경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경수가 득점 앞선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이번 편성 노태경이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자신감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노태경이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우는 이런 편성까지 출전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노태경은 저치기 타이밍 얼마든지 잡아 나갈 수 있고 주드롭도 발에 나갈 수 있죠. 최근 들어서 노태경이 파업 선수들과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희숙감이나 컨디션은 괜찮다는 점, 윤진규와 호흡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경도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무난하게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노태경의 후미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인 강병석하고 임경수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임경수가 발주대 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전일 강병석이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발주대 2점 살려 나간다는 걸 배제할 수 없죠. 노태경이 좋은 자리 잡아 놓는다면 강병석 달고 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하고 1번 정도는 비파업 완숙으로 마무리될 수 있죠. 비파업 완숙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아무래도 노태경을 중심으로 6-3이나 6-1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6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분명 노태경이 힘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시속감 보여줬었던 장지웅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1초 때 중초반 끊어내면서 머리 쳤습니다. 문승기가 넘어서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장지웅하고 문승기가 다시 만났습니다. 장지웅이 또 힘을 쓰면 문승기가 쫓아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태경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7번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허남열하고 장중이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죠. 장중이 힘을 쓰면 허남열이 밀착 막아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7하고 2호입니다. 27하고 2호경주권 정도는 노태경을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이 고전하게 된다면 27하고 2호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노태경 쉽게 짜진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런 편성에서는 거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경수와 강병석 중에서는 임경수 비파업 완승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참 답답한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박종현도 최근 들어서 좀 기복심한 부진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면서 우스컵 7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강자 빠진 경주에서는 박종현이 강축이었었죠. 항상 1호경주 때 어려운 편성에서도 박종현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박종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현이
팀오베인 뭐 세종팀 송승현을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승현이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공태엽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이죠. 5번하고 2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종혁이 홈미권 마켓 나간다면 충분히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학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종혁이 홈미권 마켓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 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김학철이 때려준다면 김종혁과의 협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과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7하고 32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은 박인찬, 문현진, 최훈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은 이기한, 조용서, 김명래, 최병길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기한이 힘을 써주고 최병길이 몰고 가는 경준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 힘을 쓰고 최병길이 몰고 가서 추패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기한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병길이 넘어서게 된다면 동기생인 조용소가 홈미권 마켓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이 때려준다면 조용소가 홈미권 마켓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인찬이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길과 박인찬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정도는,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반대로 박인찬이 전에 한 바퀴 때렸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7번과 5번 최병길이 박인찬과 협공보다는 아무래도 이기한을 활용 나가면서 조용수와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2번하고 3번,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피한 편성 배정받은 고병수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컨디션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병수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병수 입장에서는 이주연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이주연이 후미권 마크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병수하고 이주연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 먼저라는 점. 이주연이 후미권 마크도 가능하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병수가 활용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고병수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영호가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 연합이 한 동반 입상이죠. 전일은 고병수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연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같겠고, 고병수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손영화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병수가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전라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하면 배당 만들어질 수 있죠. 6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고 3번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고병수가 7번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5번하고 3번이나 5번하고 6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고병수를 위한 경주운영이 짜여졌어요. 간만에 이런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고병수도 이런 기회에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의 중심으로 5번하고 2번 중심으로 7번인데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이 객관적 기량에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성현, 임진섭, 김지광으로 이어지는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영섭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영섭 입장에서는 3번 이인우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인우가 전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먼저 힘을 써준다면 이인우, 김영섭, 이진원, 송종훈으로 먼저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성현, 임진섭, 김지광 저치기 약한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인우의 시속감만 좋다면 김영섭이 몰고 가서 수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을 활용해 나갈 2번의 직선 취입발이에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전일 이진원이 최수정과의 몸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금일도 김영섭의 뒷자리를 이준원이 막혀 나간다면 김성현, 임진섭, 김지광이 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2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2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이 우선인 것 같아요. 2번, 3번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번이 때려준다면 쉽게 이 김영섭이 몰고 갈 수 있죠. 하지만 김영섭의 뒷자리는 4번, 5번, 7번이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인섭만 믿다가 김영섭이 타이밍을 기다리게 된다면 김지광도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김지광이 다 가게 된다면 임진섭인 것 같고, 김지광이 가게 된다면 김성현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김영섭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과 6번 전일처럼 파이팅 넘치는 견준형 펼쳐 나간다면
2번과 6번에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6번은 아무래도 4번, 5번, 7번의 견제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만 좋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김영섭, 이인우 몰고 와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영민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소극적인 견준형 펼쳐나가다 보니까 이형민이 머리가 아닌 2착 승부가 많았어요. 2착 승부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또 공백기도 있다 보니까 이형민보다는 저는 양기원의 이형민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17배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확실한 건 이형민의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인 전환 시도까지 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한데 양기원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양기원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이영민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양기원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처럼 양기원의 강한 선행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이 마크에 나갔을 때 차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연득도 있고 안효도 있어요. 후미 견제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양기원이 전일 같은 시속감 발휘해 나간다면 충분히 버티기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뒷자리를 주현우가고 안효원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현우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지난 결승전처럼 받아가게 된다면 6번과 6번의 뒷자리를 4번이 마크에 나가면서 전략권 연합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3이 먼저죠. 6-4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이 먼저인 것 같아요. 6번, 4번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 먼저 6-4가 차선 되어야 된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노영균하고 김동훈이 수성하고 동서울입니다.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노영균하고 김동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에 대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노영균이 한 바퀴 때렸는데 11초 때 중반 시속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본인이 타이밍을 잡고 때리다 보니까 충분히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본인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양기원이 전일처럼 11초 때 중반 끌어낸다면 노영균은 아무것도 못해요. 먼저 서둘러야 됩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김동훈이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을 때 힘 빠진 노영균을 상대로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형균이 힘을 쓰고 김동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7번과 1번의 비파업 완승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은 이래저래 2착 승부죠.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하고 3번이에요. 7번하고 1번,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이라고 7-3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6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6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기는 윤현준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윤현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명경민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에 윤현준 후미권에서 싸우게 냅뒀어요.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우승만 챙겨 나갔었던 윤현준. 하지만 금일만큼은 이번 명경민의 선행을 윤현준이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종인이 앞선에서 때리거나 고종인이 후미권 달라붙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의 뒷자리는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전일은 아무래도 두 선수가 싸우다 보니까 마크력 좋은 선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고종인이 마크에 나갔을 땐 쉽게 털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려도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1번 직선 추입발이 안정감 있는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과거 양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배입니다. 3번 최순영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최순영도 뭐 객관적인 기록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윤현진의 뒤를 마크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마크보다는 빼앗는 작전 가능하죠. 전일은 빼앗는데 실패했었던 최순영이에요.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고정인이 달라붙어 있는다면 쉽게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입니다.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1, 2가 먼저예요. 1, 3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이번 편성 최순영하고 유선우, 여기에 고유한 공민규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순영이 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명경민 믿다가 윤현준이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이 때려주고 최순영이 막혀 나가고 공민규가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윤현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의 선행, 최순영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공민규의 직선 추입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6과 37입니다. 36하고 37경주권 정도는 36하고 37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6, 37 노림수로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윤현준의 선전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이죠.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그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PC에서 동일하게 경륜랑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랑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